오늘은 서울 손주들을 돌보게 된 노부부의 좌충우돌적응 이야기이다. 경북 예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복래 할머니와 김영감 할아버지는 서울 아들네 집에 오면서 생애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 민준이와 3학년인 손녀 서연이를 맡게 된 것이다. 서울은 두 노부부에게 그야말로 다른 행성이었다. 아침부터 쉴 틈 없이 울려대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거대한 아파트 숲, 그리고 손주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기계 스마트폰은 영감님과 할머니에게 낯설기만 했다. 할멈, 저 아이는 밥도 안 먹고 저 조그만 걸 하루 종일 보고 있네. 저기서 밥이 나오는 게요. 할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에 할머니는 민준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민준아, 밥 먹으렴.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호박전 잔뜩 부쳤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젓고는 이어폰을 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 모습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를 탓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방식도 노는 방식도 모든 것이 달랐다. 점심시간, 할머니는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상에 올렸다.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가 아침부터 장 봐서 만들었어. 많이 먹으렴.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젓고 할머니, 우리 배달시켜 먹을게요.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 말에 화가 치밀었다. 아니, 정성껏 만든 밥을 두고 어디서 이상한 음식을 시켜 먹겠다는 거냐? 할아버지의 호통에 민준이는 울상이 되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햄버거나 피자 시켜 먹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그런 손주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할머니의 세상은 직접 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밥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고,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상은 배달 앱으로 손쉽게 음식을 주문하고 각자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게임이었다. 방학 동안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하는 민준이를 보며 할아버지는 아니, 밖에서 공도 차고 뛰어놀아야지 왜 저러고 있냐? 라며 답답해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게임 대신 새로운 놀이를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색종이를 접어 학을 만들고 팽이치기를 가르쳐 주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할머니, 그거 너무 재미없어요. 아이들의 솔직한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아팠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게임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복잡한 용어와 낯선 인터페이스에 할머니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민준아, 그 롤이라는 거 할머니도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엉뚱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기꺼이 할머니에게 게임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는 서툰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게임을 따라하다가 웃고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할머니와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과 노부부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갈등이 생겼다. 할머니가 민준이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 민준이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왜 할머니 마음대로 해요? 라며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격앙된 목소리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운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할머니는 내 눈 나빠질까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게임만 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숨만 내쉬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 낯선 서울 땅에서 애들 마음을 도통 모르겠네.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흐느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나 봐. 그 모습을 본 서연이가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민준이 오빠가 원래는 착해요. 그냥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할머니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연이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노부부와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게임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민준이도 할아버지에게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주며 할아버지와 함께 유튜브를 보기도 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배달 음식을 시켜주기도 했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피제 스피너를 돌리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게 뭐가 그리 재밌다고 라면서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새로 유행하는 아이돌 춤을 가르쳐 주었고, 할머니는 어색한 몸짓으로 춤을 따라하며 웃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사랑이 그들 사이에 거대한 벽을 허물어뜨렸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외웠다. 처음에는 길을 헤매기도 하고 지하철역에서 출구를 잘못 찾아 헤매기도 했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지하철을 타고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랑 같이 게임했던 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화면 속에는 서툰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할머니와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만든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어느덧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눈빛은 더 이상 서울을 낯설어 하지 않았다. 낯선 도시에서 시작된 이들의 동거는 단순히 손주들을 돌보는 의무를 넘어섰다.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노부부는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는 용기를 얻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빠른 도시 속에서 이들의 작은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은 사랑과 이해라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